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2차 대공세,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공세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언제 드네프르강을 대규모 도하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우크라이나 군이 드네프르강을 대규모로 도하해서 헤르손 남쪽으로 아주 큰 진군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정보와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헤르손 남쪽은 그냥 뭐 무인지경으로 탈취를 하고 탈환을 하고, 그리고 동쪽으로 확 꺾으면 멜리토폴이 딱 보이죠. 그런데 멜리토폴 북쪽에서 지금 자포리자 전세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러면 양쪽에서 멜리토폴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도간이 든 쥐가 되든지 자포리자마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대규모 도하를 시작하는 우크라이나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68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 그리고 전차는 2대 격파, 장갑차 10대 격파, 차량 6대 격파, 특수장비 6대 격파, 야포 27문 격파, 그리고 전투기는 수호25 전투기를 바실리카 쪽에서 멤페즈로 한 대 격추했다. 그리고 무인 항공기 14대 격추했다. 라는 전과가 있는데요. 포병은 러시아군의 포병을 계속 대화력전을 통해서 격파를 해서 하루에 거의 뭐 2개 포병대대가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주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차나 장갑차 같은 이런 것보다는 참호로 뛰어들어가서 러시아군을 사살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이런 장비보다는 병력 손실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전과죠.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푸틴과 프리고진이 여전히 협상 중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수로비킨 반란에 가담했다 라는 혐의로 뭐 구속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고진 지금 이 민스크, 그러니까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의 어떤 호텔에 지금 있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그 호텔 통째로 해서 바그너 그룹들이 다 지키고 있고 그 통째로 프리고진이 있다고 하는데, 그 프리고진하고 무슨 협상을 할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핵 문제 아니면 지금 이미 끝난 마당에 프리고진하고 협상할 일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핵을 탈취한 거, 그게 벨라루스로 가져왔는지 아니면 러시아 내에 어디 숨겨놨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핵 탈취한 걸 다시 반환하는 대신 너가 벨라루스에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해 주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가 이 사람 이름 적어주는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살려주겠다. 뭐 이런 협상인가? 아무튼 그런 협상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 핵 외에는 협상할 소재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CNN이 역시 또 반관계 갈라치기 전법에 나섰습니다. CNN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FSB도 바그너 반란을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은 FSB가 바그너의 반란을 사전 인지했으면 사전에 그걸 진압해야 되죠. 그런데 진압 안 하고 반란을 하게끔 만들어줬다. 그러면 FSB도 푸틴의 편이 아니다 라는 강력한 의심을 주는 이 헤드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푸틴이,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오후에 올려드렸던 시큐리티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완전히 거의 뭐 바짝 쫄아 있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바짝 쫄아 있는데, FSB도 야 이거 못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누굴 믿겠습니까? 그래서 CNN이 나서서 FSB와 푸틴을 이간시키는 이 반관계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재밌는 소식입니다. 폴란드는 바그너 그룹을 벨라루스에 배치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왜냐? 바그너 그룹의 무력이 있죠. 그래서 폴란드 쪽으로 훅 치고 들어올까봐 또 뭐 북부 전선을 연다 이런 말이 있지만, 북부 전선을 열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치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폴란드 쪽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예방 안보 차원에서 국경 경비를 강화했다라는 거고요. 자, 스위스는 또 아주 열받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레오파르트 1A5 전차 이제 치장하고 폐기하는 거 있어요. 이거 96대를
독일에 반환을 하는데 그 96대를 우크라이나에 재판매하는 것을 불허한다 라는 거예요. 그걸 뭐 부숴버리든지 말든지 그건 독일이 알아서 할 일인데 우크라이나 주는 건 안 된다 라고 스위스는 이야기하는데, 영세 중립국은 뭐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서나 하는 이야기지 지금 뭐 이 21세기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중국이 포탄, 어제 중국제 포탄 봤지 않습니까? 그게 이란제라고 하는 박스가리, 그러니까 이란제 포탄이라고 하는 그 이란 글이 써져 있는 그 박스인데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내부에 중국제 포탄 들어있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뭐 저 서해안에 CCTV 영상 방어 장치 이런 거 박스가리 해가지고 실제로는 중국제 들어있고 여기에 백도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보는 이런 영상들 전부 중국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여튼 박스가리는 이 중국의 아주 특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란제로 박스가리해서 러시아에 포탄 전달해주는 중국의 이런 그 나쁜 소식 알려드렸고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모두 달성했다. 그러니까 빨리 나토 가입시켜달라라는 건데, 나토 가입 조건은 문민화, 그리고 투명화, 그리고 나토 장비와 호환되는 거,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문민정부니까 문민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는 비리하고 하는 것들 다 숙청하고 잡아들이고 했으니까 이제는 투명하다. 그리고 나토 장비 이제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세계 방향에서 40회 교전을 벌였다라고 하고요. 이 세계 방향은 어제와 같이 리만 축선, 그러니까 크레미나와 스바토베 지역이죠. 그리고 아우디우카를 뺀 마린카, 그리고 바흐무트 뭐 이쪽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공세의 메인 이벤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이 뭐냐? 예비부대, 이번 대공세를 위해서 세계 군단의 엄청나게 많은 신규 여단을 창설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개 군단 중에 일부, 지난번 탐색전 공격할 때 세 개 여단 투입했는데, 그래서 본격적인 이 본 부대, 본 예비부대 투입 안 했다. 그게 들어가야 이제 진짜다라는 거예요. 잘루즈니 총참모장이죠.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제 진격의 성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포리자 쪽에서 하루에 뭐 1.4km, 뭐 1k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늦은 게 아니고 차곡차곡 가고 있으면서 성과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크라이나가 크리치시우카 일대 장악을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바흐무트 남쪽의 정착촌이죠. 그래서 바흐무트 남쪽에서 바흐무트를 포위하는 그 기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클리치슈카를 확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러시아군이 클리치슈카에서 도망갔다 이겁니다. 도네츠크 시내에 러시아군 지휘소가 있었는데 어떤 부대의 지휘소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지휘소 건물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한 제담이죠. 발사가 아니고 투하죠. 장거리 정밀 유도 폭탄인데 GPS 수신을 받아서 쫙 날아가는 20km 이상을 날아가서 완전히 한 2m 내에 그냥 딱 꽂혀버리는 그런 정밀 유도 폭탄 제담이죠. 우리 한국 공군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죠. 그 건물에 피격돼서 박살났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두 발이 그냥 빠방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정밀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건물 하나가 완전히 그냥 확 내려앉아 버렸는데, 이런 그 장거리 정밀 폭격까지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보셨고요. 자,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러시아군 T-72B 전차인데요. T-72B는 T-72 중에서 초기형이에요. 그런데 T-72는 아시다시피 이 호빵을, 찐빵 같은 걸 이렇게 엎어놓은 이런 형상이죠. 포탑이. 그런데 이거 찐빵 없습니다. 앞에 포탑 전면에 이런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삐져나와 있는 장갑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증가 장갑, 공간 장갑. 그래서 적의 대전차 고폭탄 뭐 이런 것들이 날아오면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제가 봤을 때 길이 한 1.5m 넘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공간장갑을 붙여놨고, 그리고 뒷부분에도 사각형으로 원래 이 호빵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뒷부분이 이만큼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건 또 뭐냐? 이것도 공간장갑이겠죠. 그래서 옆으로는 더 느릴 수가 없죠. 왜? 차체가 넓어져서 어딘가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뒤로 공간장갑을 어마어마하게 확보해서 앞뒤로 받는 이 포탑에 대한 공격은 조금 더 강화시키자라는 것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워낙 설치니까 드론이 봤을 때 포탑이 생긴 게 레오파르트 2 A6구나 라고 착각하게끔, 레오파르트 전차로 착각하게끔. 왜? 러시아제 전차는 전부 포탑이 호빵처럼 생겼어요. 찐빵처럼. 그런데 서방제 전차는 대부분 포탑이 사각형이죠. 그리고 특히나 레오파르트 A6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우리 레오파르트 A6니까 그냥 지나가죠. 우리 때리지 말고. 이런 정말 생존을 위한 발부둥을 치고 있는 러시아군 전차 보셨고요.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6월 초 공세 시작 이전부터 러시아의 후방 보급 기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 파괴 작전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각지의 러시아군에서 중화기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병력을 버리고 도주하는 지휘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포리자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군 주요 부대들은 거의 보급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전투력을 상실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육탄으로 막아내고 있다고 복수의 러시아 독립 매체들이 일선 부대 장병들의 제보를 받아 현지 시각 6월 29일 폭로했습니다. 바실리카 축선에 배치된 제34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은 지난해 헤르손주 북부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재편성을 마친 뒤 노바카오프카 일대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전선에서 공세를 시작하자 바실리카 축선에 급히 투입됐다가 큰 피해를 입고 패퇴한 부대로 알려졌습니다. 부대원들은 높은 지휘관들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전선에 배치됐을 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고 이후 보급도 없었다라며 전투가 시작되자 엄청난 포격이 쏟아졌고 지휘관들은 모두 도망갔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바실리카 전선에 거의 맨몸으로 배치되었고 방어선에 배치된 한 달여 동안 보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시작되자 곧바로 후방으로 도주했고 처음 배치됐던 병력 가운데 극소수만 살아남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들이 바실리카 축선의 로코베 정착촌 일대에서 대패했던 부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우크라이나군 전차와 장갑차가 진격하는 상황에서 소총 한 발 쏘지 못하고 대부분 제압되었고 큰 피해를 입은 채 20km 이상 걸어서 전선에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대는 또 있었습니다. 6월 28일 자신들을 형벌대 스톰제트 제6중대로 밝힌 병사들은 자신들이 탈영해 연방보안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영상을 촬영해 러시아 독립 매체들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처음 중대가 편성되었을 때는 150명이었는데 지금은 15명만 살아남았다라며 우리가 전선에 처음 배치된 이후 3개월간 단 한 번의 보급도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돌격을 강요받았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들 역시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지휘관들은 모두 도망갔고 독전대에 의해 이른바 우라 돌격을 강요받았는데요. 이들은 극적으로 전장에서 탈출했고 현재는 FSB를 피해 도주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러시아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선 방어부대에 탄약과 식량이 공급되지 않아 부대가 전투력을 상실하고 지휘관이 도주하는 사례는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시작한 뒤 루한스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선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남부 전선의 러시아군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바실리카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이랍니다. 이들이 물도 제대로 없이 그냥 처절하게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동영상하고 이런 거 보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장갑차가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사격을 퉁퉁퉁퉁 하고 있는데 무슨 전차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야지에서 하는데도 어디에서도 대전차 무기, 대전차 로켓이나 RPG-7이나 이런 게 안 날아와요. 그 말은 중화기, 대전차 화기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왜? 보급이 안 되니까. 왜? 우크라이나군이 후방의 보급 지점들을 다 파괴시키고 라인을 끊어버리고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보급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전투가 시작되면 지휘관들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형벌대 스톰제트 중대라고 하는데, 형벌대라고 하는 것은 한번 탈행했던 사람들 잡아와서 만든 게 형벌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형벌 받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총알바지 이건데, 한번 탈행했다가 다시 잡혀와서 다시 좀 탈행한 거예요. 그래서 모체 숨어가지고 우리 원래 150명이었는데 석 달 동안 보급 한 번도 못 받고 그렇게 있다가 전투가 시작되어서 우리를 앞으로 밀어넣었다. 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5명만 살아남아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FSB가 우리 쫓고 있는데, 고국에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영상을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러시아가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런 러시아군의 황당한 개판 상황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자, 또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로 드네프르강을 여기저기서 넘어가는 상황 알려드립니다. 자포리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러시아군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저지를 뚫고 헤르손시티 남쪽 스로핀스크에 교두보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는 노바카오프카에 기갑장비 도하가 가능한 부교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하 작전이 본격화되면 자포리자 방어선이 크게 위태로워질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6월 6일 폭파된 노바카오프카 댐 상류 지역인 카오프카 건너편에 부교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으며, 곧 대규모 기동부대의 도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29일 리포트했습니다. 부교가 식별된 곳은 댐 북동쪽의 카오프카 정착촌 건너편인데요. 이 지역은 댐이 터지기 전에는 폭이 4km에 달하는 거대한 강이 있었지만 댐 폭파로 인해 물이 모두 빠지면서 얕은 물줄기 몇 개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며칠간 비가 내렸던 자포리자 전선과 달리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강바닥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간 비 예보가 없어 부교 설치 지역의 강폭은 더욱 좁아지고 지반도 더 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제34 근위 차량화 소총여단 병력이 방어하던 지역이었지만 이 부대가 바실리카 축선으로 차출되면서 현재는 신규 편성 부대인 제1152 차량화 소총 연대가 간편 상태로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의 격렬한 포격전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던 제227 포병여단이 괴멸되면서 사실상 도하를 제재할 수 있는 러시아군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 포병부대와 신규 창설된 드론 중대를 보내 강 건너편의 러시아군 진지와 병력 주둔지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도하작전이 시작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현지 러시아군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에서 전쟁 해설을 맡고 있는 척 파러 씨는 우크라이나군은 멜리토폴 방면 러시아군을 분산시키기 위해 드네프르강 여러 곳에서 도하작전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도하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드네프르강 일대는 댐 폭파 이후 강폭과 수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일부 지역은 사람이 도보로 건널 수 있을 정도까지 바닥이 드러났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도하 가능 후보 지역 여러 곳을 정찰했고 기갑 차량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집안 여건을 가진 몇 곳을 추려 기동부대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지역의 강을 건너오면 러시아군은 이제 자포리자 전선 북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우크라이나군은 물론 서쪽에서 밀고 들어올 우크라이나군도 막아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거의 비어있는 헤르손 일대에서 그대로 남하해 크림반도 보급선을 차단해 버릴 경우 자포리자 지역의 러시아군은 전투 수행 능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자포리자 전선 제2방어선 일대에서 필사적으로 역습을 시도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군의 예비대 투입을 막기 위한 목적의 동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가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와 푸틴의 앞날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다리, 이거야 부교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한다.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그 위성 사진이 이 지역인데 이 위성 사진이 이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래가 헤르손에서 쭉 올라와서 드네프르강이 있죠. 댐이 있었죠. 그 댐 동쪽, 북동쪽 8km 지점이다. 여기다. 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금 다리가 보인다. 다리가 지금 한 개는 확실하고 또 한 개가 지금 또 보이는 것 같죠. 한 두 개가 지금 있는데 이게 척 파러시가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의 해설자죠. 척 파러시가 위성사진 이런 거 보니까 봐봐 지금 있잖아 라고 하면서 올린 거예요. 부교 설치가 지금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척 파러시는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이미 도하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프가 댐에서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8km 지점이면 이제는 거의 헤르손 남쪽 훅 내려가는 지역까지 러시아군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지역에 러시아군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사진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첨벙첨벙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배가 있지만 이 배는 짐을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한 용도의 배지 사람이 타기 위한 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배 옆에 지금 사람이 서 있는데 거의 무릎이나 허벅지 정도까지밖에 물이 안 오죠. 그러니까 다 그냥 건너갈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장갑차나 전차 같으면 그냥 건너가는 거죠. 이 정도로 얕아져 있다. 그리고 약간 더 깊은 곳은 부교 깔고 지금 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진격이 용이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건데 이게 6월 28일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지키는 부대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 사실은 대부분 진짜 주력 부대들은 여기 자포리자 쪽으로 차출되어 가고 거의 없다라는 게 실제 상황이고 그래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냥 무인지경으로 뚫리는데 자, 멜리토폴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4개 야전군급 지휘소가 있고 여기가 자포리자, 헤르손 이 지역의 보급 거점이죠. 왜냐? 여기 그 크림반도에서 올라오는 도로 그리고 베르단스크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물자 이런 것들 다 여기 지금 모여서 여기서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급 거점이 토크마크 이렇게가 이제 핵심 지역인데 이 토크마크는 3차 방어선 선상에 있죠. 그리고 지금 2차 방어선 두들겨 맞고 있는 중이고 토크마크는 제가 봤을 때 한 달 내로 떨어지지 않을까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멜리토폴이 토크마크보다 더 빨리 상실될 수 있다. 왜냐? 지금 여기 건너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방어선이 없어요. 여기 지금 사진을 확대해 보시면 도로상에 주황색 점들이 꼭꼭꼭 찍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차단선이죠. 우리 한국으로 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없앴지만 그 도로에 떨어지는 그 차단 장애물들이죠. 그런 거 해놓은 차단선들인데 이 큰 효과 못 봅니다. 왜냐? 그게 효과가 보려면 포병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기에 딱 들어서 잠시 멈칫할 때 포병이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포병이 없어요. 이거 큰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까 위성 사진 본 그 지점 댐에서 여기까지 멜리토폴까지 150km 150km면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 이거 큰 저항 없으면 하루 이틀이면 확 가버리죠. 왜냐? 바그너 그룹 모스크바까지 900km 하루에 갔지 않습니까? 150km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3일이면 마음 먹고 가면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 멜리토폴 옆에서 맞고 전방에는 이렇게 내려오고 완전히 큰일 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는 헤르손, 자포리자 연속으로 던져버리고 2014년의 그 도네츠크, 루안스크로 도망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진짜 의미 있는 그런 배후 타격을 하고 있는 모습. 인천 상륙작전으로 6.25를 역전시켜서 북계군의 허리를 끊어버려서 보급선을 그냥 말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전하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인천 상륙작전처럼 드네프르강 도하작전을 통해서 확 끊어버리는 전과 알려드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